자, 오늘 이제 민법 중에서 물권 들어가야 되겠고요. 점유권이라는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 전제가 이런 거죠.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거, 자,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해 봅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원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권리가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성립하는 권리로서 본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가장 중심이 될 테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가죠. 이제 점유권의 유형, 직접 점유권하고 간접 점유권, 한참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접 점유권, 간접 점유권에서 자, 어떤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 직접 토지를 만약에 위에 올라가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름하여 직접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간접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점유권을 허락한 사람을 가리켜서 간접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논리 구조가 하죠. 그래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것부터 가볼까요? 먼저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토지를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갑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점유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을이라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을의 점유라고 하는 것이 직접 점유권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갑에 대해서 갑은 을한테 직접 점유권을 부여했으니까 간접 점유권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 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병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병은 직접 점유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간접 점유권, 또 갑도 간접 점유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직접 점유권하고요, 간접 점유권의 기본 개념 물어보는 게 하나 이슈. 자, 그다음에 점유의 병합이라고 해서 이건 뒤에서 이제 논의하게 될 점유 취득 시효라는 개념과 연계가 돼 있죠. 그래서 뒤에서 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인하게 점유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 점유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 어느 쪽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해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인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자, 우리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라는 것은 추정되게 됩니다.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요. 계속 점유라고 하는 것도 추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의로 하는 점유도 추정을 하게 될 것이다. 평온공인한 점유 추정을 하게 될 텐데, 다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인하게 점유한 을이라는 사람에겐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년의 점유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게 되면 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중간에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갑이 한 10년쯤 점유를 하다가 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사망이 이르러서 이 사람이 상속을 받는 경우를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또 10년의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묶어서 20년의 점유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자기는 10년밖에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20년의 점유를 주장을 할 수 있다. 같이 이제 나오는 주제, 여기서 이제 답을 뽑는 주제가 하자도 승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인하게 점유한 사람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할 텐데, 문제는 이 20년 전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 점유를 시작을 했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갑이 입증을 해 보인다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20년간 소유의사로는 점유는 추정이 되지만 반대 사실을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입증해 보이게 되면 이 을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테고요. 똑같은 논리 구조로 병이라는 사람은 10년 합쳐서 자, 20년의 점유를 가지고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이 20년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이름하여 자, 전 점유자의 점유와 자기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을 함에 있어서 전 점유자의 점유에 있어서의 하자라고 하는 것도 승계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 추정이라고 해서 점유는 소유의 의사라는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된다. 선의의 점유로 추정한다 해서 이때 선의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서 하는 점유, 자신에게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선의의 점유, 평온 공인한 점유 등을 추정하게 된다. 근데 뭐 시험 지문에서 과실 없는 점유를 추정한다 그러면 그건 틀리게 구성되는 지문이 되겠고요. 점유 계속의 추정이라고 해서 자 지금 20년 전에 점유했다는 사실과 현재 점유했다는 사실 두 가지만 입증을 해 보이게 되면 중간에 점유는 계속해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적법의 원칙은 큰 쟁점은 안 되고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 적법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서 이건 동산에 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자 추정이라고 하는 것 뒤에서 따로 논의하겠지만 등기 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자도 승계한다. 다음에 직접 점유, 간접 점유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것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주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권이 하나가 이 본권 중에서 있을 테고 점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점유권도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점유권의 행사에 어떤 침해 등이 있게 되면은 물권 되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반환 청구, 자신의 점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을 때 방해를 배제해달라, 제거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에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이제 통칭하여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닌데 물권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반환 청구라고 해서 점유를 침탈당한 사람은요, 그 이제 1년 내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물건입니다. 동산을 을이라는 사람이 가져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둑놈입니다.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이 물건에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훔쳐갔으니까. 자, 근데 을이 이 물건을 자기 안방에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 점유권이라는 것을 을은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우연히 을의 집에 가서 이 물건을 발견해가지고 그냥 들고 왔다라고 하면은 자, 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물건은 아니지만 소유권은 없지만은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은 갑을 상대로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됐던 최근에 출제됐던 쟁점이라고 하는 거, 점유권이 기인한 소라고 하는 것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도둑놈인데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너무나 당당하게 갑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점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나의 점유권을 침해갔으니까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소송 과정에서 이거는 내 거다. 원래 이제 소유권 자체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판사님, 자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 기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론을 펼쳤을 때, 자, 지금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점유권의 근거에서 을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위 을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권이 없다고 해서 이 소유권이 없으니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판결은 할 수가 없다. 즉, 점유권에 기인한 소라고 하는 것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는 명제, 요게 최근에 한 문제 답을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침탈당했을 때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침탈당하지 않고 인도를 해준 경우, 자 양도를 해준 경우 이때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한번 가볼까요? 이런 경우 있겠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을에게 임치를 해두게 됩니다. 자 물건을 맡겨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임치가 어디서 한번 나오냐면 바로
저희 설마 나왔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하면서 비자금 등을 조성을 해서 맡겨둔 행위. 그런데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되겠지만 그 후에 맡겨둔 행위 자체는 유효한 행위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되죠. 하여튼 임치해둔 이 물건에 대해서 누가 지금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갑도 점유권을 가지고 있고 을도 점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은 직접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었고 갑은 간접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얘가 훔쳐가게 되면 갑도 을도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이 목적물을 직접 건네줬다, 인도를 해줬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점유물의 침탈, 점유 침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 이슈,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 거 인도해준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요 정도로만 가셔야 돼요. 그 외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는 거, 방해 예방 청구, 요걸 묶어서 점유 보호 청구권 또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특수한 형태의 권리죠. 대륙법계에서만 인정되는 좀 특수한 형태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겠고, 이 비슷한 맥락이 어디서 있냐면은 우리 부동산 학개론 정책론 파트를 가서 보면 개발권 양도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정부에서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를 해서 그걸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 이걸 우리가 개발권 양도제, 우리 시험에 있어서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개발권이라는 권리처럼 우리 민법 체계에서는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 그래서 이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나중에 점유를 전제로 성립하게 되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데서도 이 조항을, 유치권에 있어서도 유치권자도 점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도 자신의 유치물을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을 누가 훔쳐가거나 했을 때 소위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서 한번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전세권은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 금액 교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불법적 으로 점유를 침탈해 가게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 외에 또 하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바로 비교해 볼 것이, 점유를 안 하는 것들 몇 개 나중에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이슈가 되는데 그건 소유권 파트에서 논의를 하겠고요. 일단은 점유보호 청구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 바로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인도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권을 기인한 소에 있어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 것,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가보게 되면 이제 자주점유냐 여부, 크게 답을 뽑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점유라고 하는 거, 소유의 의사로는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된다,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평온 공인한 점유를 추정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요. 자주점유라고 하는 거,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내 거라고 믿고자 내 거라고 생각하고서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소유의 의사라는 점유, 자주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유라고 하는 것이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 X 토지를 만약에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때 을의 점유라고 하는 직접 점유권이 되겠지만은 소위 이름하여 임대차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직거라고 믿고서 하는 점유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때는 타주 점유라고 부르게 된다. 한편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취득을 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의미상 내 거라고 믿고서 하는 점유, 자주 점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자, 그 정도가 기본적으로 자,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를 판단할 때는 임대차에 의해서 점유를 하게 되면 이건 타주 점유가 될 테고 매수에 따라서 점유를 하게 되면 이때는 자주 점유로 해석을 하게 된다. 자,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직접 점유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타주 점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점유 매개 관계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우리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점유는 직접 점유권 외에 자기 거라고 믿고 사지 않는 점유, 타주 점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은 추정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 자, 자기가 자주 점유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구인하게 점유한 사람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20년의 점유라고 하는 거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평온공인한 점유 세 가지 권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 사람은 20년간의 점유만 입증을 해보이면 됐던 것이고요. 자주 점유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평온공인한 점유라는 것은 따로 입증할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와 연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추정,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무단 점유임이 입증되게 되면 어떻다? 자주점유는 추정,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지게 된다. 별 내용은 아닌데 깨어지는 거 딱 한 가지야. 예를 들어서 어떤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뭐 주장을 했는데 그걸 입증해 보이지 못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주점유는 추정되게 됩니다.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상대방에 의해서 무단 점유라는 사실이 입증이 됐을 때만 어떻다? 깨어지게 된다. 해서 맥락을 보셔야 돼. 이 뒤에 질문 명제. 자,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 무단 점유임이 입증되게 되면 어떻다? 자주 점유 추정은 깨어지게 된다.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자, 그다음에 선의의 점유라고 하는 거.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선의의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에서 논의했지만 이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회복자에 대해서 과실수식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되고요.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1월 5일 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자주 점유, 매수를 통해서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자주 점유가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주 점유가 됐는데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자, 지금 먼저 등기를 넘겨주고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을이 2월 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2월 5일 날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2월 10일 날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제권 우리 앞에서 유효, 무효, 취소 얘기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실 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일단 유효인데 자, 바로 취소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인데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니까 같이 묶어서 꼭 기억하실 것이 취소권이라고 나서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 중에 추삼한십이라고 해서 제척기간 도과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떻다? 바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가 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또 하나 추인 있게 되면 소위 이름하여 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출제 포인트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하더라도 어떻다? 그 추인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세 번째 법정 추인이라고 해서 이런 게 존재했었죠. 법정 추인이라고 해서 취소권자가 이 법률의 행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한 다음에 나중에 말 바꿔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세 가지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고 한편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있겠고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유효인 법률행위 해제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해서 어떤 법률행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됐는데 후에 자 지금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이
이때는 자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요 2월 10일 날 해제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1월 5일로 돌아가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1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 을이라는 사람이 했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점유가 되게 됩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의의 점유, 정당한 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했던 점유, 선의의 점유가 되게 될 것이고, 뒤에서도 논의하겠지만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과실수취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용했던 이 건물이라고 전제했을 때 건물에 대한 이용했던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어떻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갑시다.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갑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 이 상황에 있어서 과실수취권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2월 10일 날 계약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소급해서 1월 5일로 돌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1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점유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점유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권을 가지게 된다. 건물의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지금 뭔 얘기하려고 이 긴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선의의 점유자라고 할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을 때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를 본다라고 해서 지금 2월 10일 해제권 행사라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얘가 끝까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소송을 가가지고 4월 10일에 가서 누가 법원에서 얘기합니다. 자, 을은 갑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라라는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 두 달간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소가 제기된 때부터 다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 두 달간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악의의 점유가 될 것이니까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사용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수권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다 반환하고 또는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는 명제 앞에는 언제부터? 소 제기 시부터, 틀리게 구성하는 판결 확정 시부터 이렇게 던져줄 거야. 그래서 지금 내야 할 것 중에서 내지 않은 주제가 최근 7년 사이 내지 않은 게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된다.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이 관련한 문제가 28회 때인가 구성이 됐던 게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점유물의 반환 청구 등 관련해서 점유권의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게 한번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본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다?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하는 것.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려워요.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본다 앞에는 제기 시. 이걸 근데 중간을 바꿔치기 한다고 소송이 판결이 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하나 보셔야겠고, 나머지는 별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직접 점유하고 간접 점유라고 하는 거, 현재 어떤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직접 점유권, 그 다음에 간접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점유 매개가 관계, 임대차 계약이나 지상권 설정 계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허락을 했던 사람의 점유를 가리켜서 간접 점유. 그래서 같이 묶어서 봤던 것이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직접 점유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해석상 임차인의 점유는 바로 타주 점유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도 같이 묶어서 봤고요. 그다음에 점유의 병합이라고 하는 거, 하자도 승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 하자도 다 승계한다. 키워드 뭐라고요? 승계한다. 키워드 뭐라고요? 승계 안 한다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승계란 말이 들어가야 될 테고, 하자도 승계한다. 이게 두 번째 쟁점. 그 외 점유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라는 점유, 그 다음에 선의로 하는 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 점유 등을 추정을 하게 된다라고 봤었고요. 자, 그 다음 챕터에서 논의할 쟁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인도해줬을 때는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었고요. 침탈당했을 때만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본권과 관련 없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 있겠다. 어떤 사람이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갑소유 물건을 을이 점유했을 때 사서 점유하게 되면 이때는 자, 지금 뭐죠? 자,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을이 갑의 물건을 훔쳐서 또 맡아둬서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점유권 자체는 있지만 소유권 자체는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점유권은 정당한 권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인정이 될 수가 있겠고, 소유권이 없다 할지라도 또 어떻다?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할까. 하여튼 점유권의 기인함소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자주점유, 타주점유 관련해서 나머지는 뭐 그렇다 치고 추정은 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추정은 깨어지게 된다라는 명제는 무단점유가 입증이 됐을 때만 어떻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본다라고 해서 또 하나 이슈, 소책이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된다. 요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제일 양도 많고 거의 문제 하이라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때 회복자는 돌려받을 사람을 얘기하고요. 점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구조 다시 갑시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먼저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될 것인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때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 해제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다시 한번 장래효라는 개념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떤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장래돼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장래효, 해지라고 하는 것도 장래효가 될 거고,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한부 법률 행위에 있어서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어떻다? 장래효라고 하는 것. 조건부 법률 행위에 문제가 있었죠. 원래는 장래효인데 예외적으로 소급하기 위한 의사를 표시한 때 그에 따른다. 이런 게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겠고, 나머지 두 개가 뭐가 있었냐면, 자, 가등기를, 자,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해서 가등기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되면은 그때 장래돼서 유효한 것이 된다. 그 외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라고 하는 것은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장래돼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장래효 있었거든요. 그러면 장래효 몇 개를 제외하고 무조건 다 어떻다? 소급회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되죠. 다시 갑시다. 지금 계약을 해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점유자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이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 이때 회복자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 을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점유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논의할 주제 과실수권. 과실수권 두 군데서 이슈가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소유권자, 지금 점유권 파트에서 과실수취권이라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뭐 유치권도 나중에 과실수취권 이런 거 나옵니다. 저당권도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당권의 효력 얘기할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런 게 있는데 다 빼버리고 일단은 과실수권이 두 군데서 작년에 문제가 옥성이 됐던 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한테 등기가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만약에 매매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소유권 자체는 취득할 수 없지만 과실수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 것들이 작년에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유권 관련한 쟁점에서 논의 이슈. 자, 지금 이 점유자가 갑한테 목적물 이제 반환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이 되게 될 텐데, 아까 했던 얘기 볼까요? 1월 10일 날 계약 체결됐었고요. 2월 10일 날 계약 해제가 있었다. 그럼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볼 테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실수권이라고 하는 거, 논의 전제,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자라고 부르게 되고, 이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 건물에 대한 이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수권, 이 을이라는 사람이 해제권 행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정당한 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했으니까 일단은 과실수권을 가지게 된다. 그럼 이제 악의 점유자,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2월 10일 날 해제권 행사를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물건을 안 돌려주니까 소송 제기해서 4월 10일 날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 갑이 물건을 찾았다. 그러면 이제 이때 소 제기 시부터도 다 악의 점유자로 본다. 그래서 요 사이에 어떤 건물의 사용 이익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갑에게 양도, 인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잡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 그냥 단순 암기하실 거 선의 점유자 과실수권을 가지게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의 점유자라는 것은 과실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의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이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당연히 그 이익을 반환을 해야 된다. 굳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이라는 사람에게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을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미리 고지를 하게 되면 이때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최고 없이도 뭘 할 수 있다. 이행 거절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직계이지 아니란 걸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뭐 착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그러면 악의 점유자가 된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권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반환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이거죠. 이것만 달달달 외우는 거야.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악의 점유자가 과실의 이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다? 보상해야 된다. 통째로 외우시는 거야.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뭔 얘기냐면 이런 식이야. 1월 10일 날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이 건물이 만약에 이제 코로나 이런 사태 때문에 전체 그 지역 자체 섹터가 격리 조치 출입을 할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금 지급하지 않겠다. 이행 거절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해버렸다. 그러면 악의 점유자가 될 것이고요. 자신이 정당한 원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악의 점유자. 그런데 이거는 별개의 문제. 이 사람이 그 건물을 이용을 했으면 건물의 이용 대가를 회복자에게 반환을 해야 될 것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 즉 그 건물 자체를 아예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전제합니다. 왜? 격리 조치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 쟁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 두 군데서 주로 이슈가 되죠. 임대차 혹은 나중에 유치권이라고 하는 같이 연계가 되고요. 또 하나 점유권에서도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인데요. 비용 상환 청구권에 있어서 필요비 상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 크게 두 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자,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넘겨받고 자, 형광등 한 10개쯤을 갈아 끼웠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게 되면 이건 소위 필요비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근데 이 건물을 인도받고 나서 갑자기 지붕에 물이 새서 큰 돈을 처발라서 지붕을 수리를 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건 유익비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필요비와 유익비의 개념을 좀 일단 알고 가야겠고요. 자, 그래서 선의점유자 과실 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계약을 해제했을 때 이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루어진 사용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을이라는 사람이 그 사이에 형광등 10개 갈아 끼워서 10만 원 들어갔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과실 수취권을 갖는 대신에 뭐는 인정되지 않는다. 필요비 상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을 가진다.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의 문제고요. 시험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선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 자, 정의 보셔야 돼.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아까 지붕 수리에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그때 바로 뭘 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은 유치하게 자, 바로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로 출제
출제를 하게 됩니다. 대단히 유치한 지문들이 되게 될 것이고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게 유익비 상환 청구. 한편 법원에서는요, 이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자, 상환기간 유예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자, 이 X 건물에 대해서 1,000만 원 투자해서 지붕을 엄청나게 수리했고, 지금 회복해야 되는 시점, 반환해야 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이 좋은데 지금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이거를 내가 인도를 받아가지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한 5개월 사이에 다 요거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얘가 돌려주지 않으니까 지금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내가 월세 받아가지고 뭘 하겠다. 이 유익비를 지급을 하겠다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럼 법원에 있어서는 이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 문제 구성할 때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좀 유착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필요비와 유익비의 정의를 가지고 쟁점을 구성을 할 테고요. 자, 이게 이제 점유물이 현존해서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경우에 문제가 될 테고요. 중간에 점유물이 멸실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해제권을 행사를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 문제의 점유물 자체가 멸실돼 버렸다. 그래서 돌려줄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서 자, 지금 손해배상 등을 해야 되는데 부당이득을 반환을 해야 될 텐데 정확히 외워야 되죠. 선의의 자주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이고 자주 점유자, 자신에게 정당한 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했던 그 점유, 그리고 자주 점유자였다라고 한다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그 이익을 반환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건물이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는데 잿더미가 되어버렸는데 자, 선의이고요. 그 다음에 자주 점유자가 되게 되면 그 재 모아서 갖다 주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가 선의 자주 점유자, 현존 이익 한도. 나머지 모르면 전부 다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의 포인트는 현존 이익이냐 손해 전부냐 이게 논의의 쟁점.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게 선의의 자주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로서 소유의 의사라는 점유자는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을 하면 된다 해서 이걸 외우셔야 돼. 해서 이게 이제 점유권 파트에서 전통적으로 요 얘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구성이 되게 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선의 점유자 과실 수권을 갖게 된다. 파생되는 주제 선의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악의 점유자 기본적으로 과실 수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실을 반환해야 될 것인데 건물의 사용 이익을 반환해야 될 것인데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소취하지 못했을 때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비는요. 자, 유익비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그리고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의 유예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게 뭐라고요?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고 해서 이걸 외우셔야 줄줄줄 나올 정도가 돼야지 이 파트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점유권이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문제 가지고 쟁점 체크합니다.